대통령실 일각 애도 기간 뒤, 그렇습니다. 애도 기간이 이제 5일이죠. 이달 5일까지 일단 설정이 됐고요. 애도 기간 뒤에 이상민, 윤희근, 경질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러니까 어제 그 119 신고 녹취록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실 112 신고 오늘 보고받아.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야당에서는 좀 강하게 뭔가 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재명 대표 의원총회 어제 민주당이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습니다. 사태의 수습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에 더해서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강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이제 경질, 책임 소재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이 기사 애도 기간 뒤에 경질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할로윈데이 자발적 행사에 군중들이 몰려서 예. 우발적으로 나온 사고인데 예. 정부에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겠냐 그런 동정론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주체가 없는 행사다. 모임. 그렇죠. 이런 거였죠. 처음에.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사건 나오기 4시간 전부터 죽겠다는 비명 소리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 손을 안 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야 당연히 책임지고 경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직접 경찰의 생각이- 수장이니까. 그렇죠. 예. 이상민 장관도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이태원 골목까지 다 챙기냐. 이런 식의 또 해명은 또 가능해요. 예. 하지만 세월호 때 한번 가만 비교해 보세요. 그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팽목체육관 가서 거기 몇 달을 살았어요. 수염 기르려고 거기서 야전 침대 갈고 그렇네요. 살았어요. 근데 그분보다 더 먼저 경질된 장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구설에 휘말린 거죠. 그렇죠. 그 컵라면 먹었거든요. 팽목 실내체육관에서 그 모습이 공개가 유족들은 되면서. 이제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연단에서 예. 비빈석인가 위에서 컵라면 먹었는데 그게 황제 라면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엄청 받았습니다.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먼저 경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마음은 이 아주 허탈하고 예. 그 착잡하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데 행안부 장관 말 한마디가 너무 상처를 줬잖아요. 예. 경찰을 더 증원해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을 했잖아요.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 말이 뭐예요? 책임 예. 회피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보면 이 녹취록 내용은 예. 굉장히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상황인데 대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 행안부 장관도 결국은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죠. 제럴드 다이아몬드라고 왜 그 대변동 예. 총균세 책 쓴 사람이 그랬잖아요. 위기를 인식하려면은 먼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받아들이는 참회 사과부터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자꾸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리 알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최 측이 설정이 되고 요청이 들어올 그렇죠. 경우나 주최 측이 가능했다. 없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이런 취지의 설명을 자꾸 보였어요. 좀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그 경찰청장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이상민 장관도 책임져야 되고 예. 그 윗선까지 저는 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도 과거에도 큰 사건 있을 때 총리까지 책임졌거든요. 책임진다고 다는 아니지만은 예. 그만큼 정부에서 결연한 자세를 선제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되고 엄정한 예. 수사로 자초지종은 밝혀야 되겠지만은 예.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이 정무 경찰청이 직무 방기한 게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예. 4시간 전부터 아우성 소리를 했는데 무대응한 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그러니까
또 아직도 정치권에서 뭐 이런 얘기 있죠. 지금은 추모와 애도 기간 그리고 수습이 중요한 때다.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 어제부터 이제 발인이 시작됐거든요. 이런 게 다 끝나고 뭐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따져볼 걸 따져봅시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녹취록이 어제 공개되면서 약간 야당 쪽에서 반응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경질서 이런 게 오늘 기사로 많이 실려 있거든요. 이 경질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대통령이 이제 정한 5일까지의 애도 기간은 지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발인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한 분의 발인이 끝날 때까지 예. 정치권이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을 하는 모습은 고인에 대한 그 애도의 표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건 정치의 역할이고 또 국가의 역할입니다. 예. 저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정보가 이제 공개되고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사과하는 모습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줄줄이 이어지는 사과에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보단 예. 아쉬워하고 왜 이제서야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경질, 이상민 장관의 경질 해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사건이 이제 정보가 서러운 사실이 알려지고 이거에 예.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성 경질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안 해도 될 사람이 먼저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예. 선언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다른 예. 국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예. 저는 어제 국회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그 이상의 고민과 결정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사과는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한다고 정치적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할 때 분노한 서운한 허탈한 국민들이 조금씩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예. 좋든 싫든 정치는 무한 책임의 업입니다. 그 업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예.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법적인 논쟁 그리고 법적인 논리 뒤에 숨는다는 것은 정치인답지 않고 국정 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좀 신속하게 예. 정치적 책임의 결단의 행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5일 이후에 바로 예.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도 기간, 전 정부가 설정한 애도 기간이죠. 이때까지 차분하게 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한 준비나 대비, 어떤 이런 거 각오 이거는 또 나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애도 기간 끝난 뒤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두 분이 좀 그런 분위기로 해주셨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분도 논란이 됐죠, 발언이요. 할 역할 다 했다던 용산구청장 뒤늦게 송구하다. 어제 입장문을 좀 냈죠. 자, 참사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 때문에 그랬죠. 축제 아닌 현상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국 전 행정관 뭐 앞서 다뤘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뭐 사과긴 한데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먼저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용산구청장하고 같은 당이지만 예.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 약간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굉장히 좀 오랜 기간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저분이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영혼 없는 사과보다는 이런 사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식의 입장문을 내놓는 걸 보고 저는 왜 관할 지자체장이 저런 표현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예.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음 날 내놨던 입장문을 보니까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그 표현이 예. 회자가 됐어요. 아무래도 예. 축제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예. 이것이 법적인 문제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 이것을 왠지 뭐가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예.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까?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발언 아니었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주체 없는 축제였다고 해도요. 예. 관할 지자체장이면 먼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리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용산 구민께 사과의 입장을 먼저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 용산구청장의 이런 대응 과정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책임을 많이 사람들께서 묻는 것 같은데 이거 선출직
공직자와 그렇습니다. 임명직 공직자를 좀 이건 다르게 봐야 할 지방선거를 필요가 통해서 예, 뽑힌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수사 과정에서 뭐 잘못이 있다면 예. 그것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데 음. 있어서 임명직 공무원과 달라야 하고 또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주민소환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언제까지나 유권자와 국민들께서 선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몫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이 참사가 난 이후에 예. 설화의 두 분이 행안부 장관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두 분이었습니다. 이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최고의 국무위원입니다. 예, 이 사고가 난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예, 두 분 다 사태를 축소시키려고만 하셨습니다. 음,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이 두 분은 어쩌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헌법에 다 나와 있죠.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위법에서 어떤 것이 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얘기가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박희영 구청장의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분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분이 선출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래서 전 이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분을 공천한 당이 있습니다. 공천한 당도 이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 국무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총괄적인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버티면 어쩔 수 방법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유사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참사입니다. 외신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예. 세월호 이후에 한국에서 나간 최고의 참사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 또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매우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박희영 부청장 스스로가 저는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과, 책임 뭐 이런 부분 두 번째 키워드로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고요.